한국 고대 명상 산삼 이야기. 산사립공고 교장 선생님의 심장병 이야기는 한국 고대 명상 유튜브 관세음 보살이 직접 치료하다에서 소개한 바 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신선의 도법, 무심의 명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1시간의 운동과 2시간의 명상 수행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다. 고향이 경남 합천이라 은퇴 후 산장과 작은 정원을 힘 닿는 대로 직접 가꿀 계획이다. 그래서 고향에 도착하여 친구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은 산을 구입할 계획을 말했다. 그랬더니 작고한 친구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동네의 산들이 모두가 그 녀석의 소유라고 껄껄댄다. 믿기지 않지만 다음날 작고한 친구의 아들을 만났다. 다행히 젊은이가 시간을 낼 수 있어서 함께 동행하여 근교의 산을 올랐다. 산은 험하고 높았지만 친구의 아들은 너무 쉽게 산을 타며 오히려 편한 산길을 안내하며 힘들어하는 나를 기다려주었다. 요즘의 운동 부족 젊은이가 아닌 산을 자주 오르내리는 청년으로 판명되었다. 마침내 산 정상에 올랐다. 울창한 숲 사이로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를 발견하고 친구 아들과 숨을 돌리고 있다. 선생님, 이쪽 산이 필요하신지요? 아니면 저쪽 산이 필요하신지요? 하며 자기 것인 양 산의 전경을 말한다. 나이가 몇이신데 이렇게 많은 산을 소유하고 있나뇨? 하며 나의 물음에 피식하며 묘한 미소를 짓는다. 네, 엄격하게 따지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는 아닙니다. 스폰서하는 선생님이 계시죠? 하며 지난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산행을 좋아하는 터라 군필 이후 약초도 캐고 혹시 산삼이라도 발견하면 횡재라고 생각하고 자연을 받삼아 등산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밤이 되어서야 사찰을 발견하고 하룻밤 신세를 짓게 되었지요. 스님은 지붕만 걸쳐있는 헛간을 안내하더이다. 마침 먼저 기숙을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이지만 다행히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분이 저를 한참 보더니 정직하게 생겼구려 하며 자기와 동행하겠느냐의 질문이 첫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산삼의 씨앗을 뿌리는 선인으로 국내 험하고 높은 산은 물론 김일성이 통치하는 이북당과 만주당까지 산봉우리를 넘어 자유인처럼 다니고 있었죠. 그분에게는 국가의 영토라는 개념 없이 그냥 산봉우리를 타고 다니면서 산삼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100년이 훨씬 넘은 산삼을 캐기도 하였는데 서울에 도착하면 모 한의원에 들러서 산삼을 보여주면 귀한 가격을 줄 터이니 고향 가서 산을 매입하도록 하세요. 하며 10년 동안 고향 산을 매입하게 되었지요. 하며 말한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멍한 자세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필요하시면 산삼 씨앗을 한 돼, 2엘 정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며 정색한다. 아니요, 나는 지금 필요치 않아요. 귀한 산삼 씨앗이니 필요한 이들에게 주세요. 하며 얘기를 마친다. 산삼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도 1리터나 기증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친구 아들을 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세상에 듣지 못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산삼 배양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산삼의 위대함을 실감하게 된다. 모 대학에서 산삼을 배양하여 특허를 받은 교수가 운영하는 공장이다. 산삼 배양 회사에서 제공한 관광버스로 공장을 방문하고 설명을 듣는다. 약 30억 원으로 설비한 기계들을 구경하면서 투자가 가능한 수입원으로 산삼 배양 주식을 권한다. 현재 드링크나 엑기스제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업체가 점점 커지고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가 될 것을 강조한다. 교장 선생님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산삼 씨앗을 뿌린다는 위인을 만나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남양주에서 만난 대전 깨업의 여자 한의사의 산삼 이야기가 떠올라 산삼의 효능을 재확인한다. 여성 한의사는 한의대를 늦게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같이 장내삼을 재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10만위로부터 산삼을 구입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산삼의 효능에 대해 실감했고 귀한 약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할아버지는 지금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너네들 시절에는 한의사 자격증이 필요할 거야. 하며 한의대 입학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준비하였고 열심히 공부했다. 다행히 한의대 입학하여 한의사 자격증을 얻었지만 산삼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10만이가 요구하는 산삼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그대로 응대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거래는 없다. 이처럼 100년이 넘은 산삼은 귀하였고 산삼의 효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없는 여자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인체를 닮은 인조귀를 수술하여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조귀를 붙이는 작업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고통이 하루하루 심해졌다. 그래도 염증약 처방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고름이 심해지면서 한의원을 찾아왔지요. 다른 처방보다는 산삼을 상처에 붙여 염증 해소를 돕고 또 산삼을 처방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종합병원에서 포기한 염증을 말끔히 완치하였다. 성형수술은 고대 전쟁에서 전투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을 때 정복자가 포로의 코를 베어내었다는 설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코가 없는 얼굴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질병이 걸릴 때 건강을 인식하듯이 이목구비가 확실한 우리의 얼굴은 다행스럽다. 조금 못생겼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때 더욱 건강한 얼굴을 인식하는 게 상식이다. 인조귀를 성형한 환자의 환희에 찬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며 얼굴의 이목구비가 완전함을 우리는 다행함을 지적한다.